안녕하십니까. 북을 바로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알복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남쪽에서는 육군단 구테타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1996년경에 일어난 96년경이네요. 그때 일어난 육군단 구테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육군단 구테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군에서의 그 구테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는 인민군 출신 그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민군은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 이 세 개의 축으로 유지됩니다. 그 참모부의 수장은 참모장이고요, 정치부의 수장은 정치부장, 보위부 수장은 보위부장인 겁니다. 북에서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밥상다리, 상다리가 4개게 되면 기우뚱거릴 때 많죠. 그렇지만 상다리가 3개게 되면 기우뚱거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3개의 축이 인민군이 기본 축인 겁니다. 인민군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축인 거죠. 이렇게 그 참모부, 또 정치부, 보위부 등 3개의 부서들이 집단 관리 속에 있는 군대에서는 구테타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군단에서 보게 되면, 군단급에서 보면 군단사령관을 보고 군단이 아버지와 같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치원 보고는 그러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단 정치원 보고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군단이 만누이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에서 군사지휘권은 군사지휘관과 참모부에 있습니다. 부대원들, 그러니까 인민군 군인들, 그 부대에 대한 그 정치사상 교양과 정치사상 교양 사업과 그리고 동향을 장악하고, 그리고 군사지휘관이 그 강령에 지적되어 있는 대로 전투정치 훈련을 집행하는가, 군사과학 수행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 법적으로 감시하는 건 보위부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 여기 내부 일꾼들이 아래에서 올라온 이런 보고들을 다 받아가지고 3.2.1체 협의라는 걸 합니다. 3.2.1체, 3. 네? 3.2.1체 협의라는 걸 하고, 그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군사지휘관과 각 부서장들에게, 또 그날 부대에서 진행된 그런 문제들을 보고하고 하는 겁니다.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 여기는 또 자기 부서의 사업 보고는 자기 선을 통해서 따로 합니다. 군단사령부 참모부는 총참모부에, 그리고 정치부는 총정치국에, 그리고 보위부는 보위사령부에, 이렇게 보고가 두 선으로 올라가거든요. 군사지휘관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부서대로 다 보고합니다. 그런 보고들이 이제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에 다 집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그 상부에 보고할 내용, 더 상부면 당중앙위원회,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최고사령부, 여기다 보고할 것들은 따로 추출해가지고 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보고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체계적으로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느라면 그걸 이제 종합해야죠. 매부 그 단위들마다 종합해서 또 올려보내고 종합해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느라면, 그러면 당중앙위원회까지 그 보고가 사업보고가 올라가고 하자게 되면 밤이 늦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밤잠 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북은 다 알고 계시죠?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정점이 있는 사람은 그날 진행된 사법을 다 받자게 되면 다 받아서 그걸 결제하고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자게 되면 밤잠 자기 힘든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 한국의 언론사 사상단 대표단 사상단 대표단을 만났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조직비서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매일 저녁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취합해서 그 다음에 그 김일성 수석한테 보고하다 나면 새벽 3시, 4시 이 정도 됐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늘 이렇게 운동 부족이 있는 거죠. 늘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또 세계선으로 이렇게 보고되게 되면 아랫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숨기지 못합니다. 아랫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데 쿠데타와 같은 이런 일들은 더구나 숨기기 힘들죠. 그리고 또 지휘관들이 쿠데타를 결심했다고 해도 인민군은 병사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은 자기도에서 군복무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성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군대를 가면 저 북쪽으로 갑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국각지 다 흩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대고 총불이 돌리라면 안 돌리죠. 이렇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올라가 군사공무를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군사공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쿠데타 같은 건 지휘관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병사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한 인민군 내에는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명령,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부대 전투기술기자들을 동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들을 동원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은 군사지휘관한테만 있습니다. 군사지휘관이 그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정치부와 그리고 보위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총참모부나 총정치국 지시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군사지휘관한테만 부대 명령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치위원이 군단을 움직인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군사지휘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정치지도원, 정치위원, 보위지도원, 보위부장 이런 사람들 보고는 정치일군, 보위일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데 지휘관과 일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휘권은 군사지휘관한테만 있고 정치일군과 보위일군은 군사사업을 보좌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한 군사지휘관이라고 해도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가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민군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쿠데타와 같은 이런 허황한 말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인민군에서는 국가에서 배당하는 그런 예산 예외에 또 군인 생활 향상에 필요되는 이런 위화를 자체로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위화벌이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육군단도 위화벌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육군단 위화벌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 지도원이 위화벌이를 하던 과정에, 위화벌이를 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제3국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화벌이를 하던 중에 북쪽에 장사를 다니던 이런 한 제중동 포회선을 알게 됩니다. 이게 육군단 정치원인가 육군단 쿠데타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 사건이 진실인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위화벌이 지도원이 처음에. 그리고 제중동포 그 여성은
육군단 위아버리 지도원을 통해서 육군단 위아버리 회사에 돈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인사치레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뭐라 말하나요? 무역하는 분들이 바이오들과 사업을 하죠. 그러면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성도 육군단 위아버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서 육군단 정치위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에서는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북에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식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외화벌이를 하기 때문에 군단 외화벌이 회사는 정치위원이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단 정치위원은 그 여성과 군단 외화벌이 회사가 그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경을 세관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관 통과하는 과정에 이 세관 검사 받고 그다음에 그게 자기들이 무역 그 확보에 따라 그 위에서부터 그 무역을 할 때 위에서부터 그런 걸 봤거든요. 확보라고 이게 그러니까 품목입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무역을 우리도 남한테 갔죠. 무역하시는 분들 어느 거나 아무거나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뭘 가지고 위화벌이를 하겠다는 걸 그걸 이렇게 정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죠. 그거나 같습니다. 우리도 북에도 그런 걸 통해서 군단 위화벌이 회사가 어떤 물자를 넘겨주고 어떤 물자를 들여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벗어나는 물자들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간혹 무역을 하다 나면.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세관 통과할 때 그런 그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관 검사들이 그 말짱에 시끄럽게 놀지 않게 단속해서 통과 못 시킨다 하고 해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나니까 군단 정치원은 또 도당 조직 비서를 또 소개해주게 된 거죠. 그 여성한테. 근데 왜 또 도당 조직 비서가 거기에 또 관계하게 되냐면 세관에서 세관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세관 검사들에 대한 간부 사업은 당위원회 조직부 간부과가 합니다. 근데 조직부 간부과는 조직비서의 휘하에 있는 산하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관 검사들한테 조직비서가 전화 한 통하면 어느 누구네가 육군단 위화벌이 회사에서 들여오는 그 물품을 좀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세관 검사들한테. 그러면 검사들은 또 자기 상부고 간부사업 그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 간부사업 권한이라기보다도 마지막에 사인하는 권한이 승인하는 권한이 그 조직비서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듣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국 그 대중동포 그 여성에 대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과정에 군단 정치위원과 도당 조직비서가 함경북도 도당 조직비서입니다. 그 조직비서가 제중동포 이제 여성으로부터 이게 금전도 착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은 또 군단 내로 또 뭐 정치원 등이 없고 있었으니까 또 마음대로 싸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군단 지휘부와 군단 지휘부갱도 이런 데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육군단 산하에 있는 사단과 여단 연대들에 대한 이런 연대들 그 연대 간부들도 많이 만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위사령부가 눈 감고 있지 않거든요.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육군단 보위부도 눈 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너무 이렇게 설치며 다니다 나니까 육군단 보위부 감시망에 걸려들게 된 거죠. 북쪽 사회를 보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북쪽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에서도 인민군은 더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로 조직화된 인민군에서 군단 정치원이 비호를 받는 이런 여성이라고 해서 인민군 보위부가 눈 감고 있으니 마음만했던 겁니다. 육군단 보위부는 돈 뿌리면서 군단을 휘젓고 다니는 이런 여성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받고 그 자료들을 보위사령부에 보고받고 또 보위사령부는 군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어가는 김영춘 대장에게 주의를 주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남한에서는 육군단 사령관이 갑자기 사망해서 김영춘 대장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육군단 사령관은 오랫동안 지병으로 인해서 평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물러났던 겁니다. 군단 사령관이 너무 오랫동안 부재 중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러났던 거죠. 이게 보위사령부가 지금 내사를 벌리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내사를 벌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 동포에서는 중국으로 출국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또 통과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시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그 조직비서 입김이 있었으니까 시간에서 그 진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북쪽 세관이 통양검사소에는 통검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통양검사소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관검사들은 세관총국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세관총국 관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관마다 일반 세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위사령부 세관장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보위사령부 세관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사는 또 정상적으로 자기가 발급받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통양검사소는 통과한 거죠. 근데 세관검사를 받아야 돼서 진검사를 받을 때는 이 도당조직부서 전화를 받은 이 세관검사들이 검열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 지금 통보를 받았죠. 보위사령부로부터. 그러니까 보위사령부 세관장이 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지금 그 여자가 통과하게 된 거죠. 이게 보위사령부에서 연락한 겁니다. 그 여자 대상이 간다고. 오늘 출국하게 된다. 하니까 보위사령부 세관장이 나가서 시키고서서 소지품 검사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위사령부 세관장이 검사한 이 여성의 그 소지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육군단 사령부, 그리고 이 사령부 지휘부 갱도 설계도면, 그리고 함경북도 내에 있는 그 군사기지들, 그러니까 육군단 군사기지들, 그리고 산하 구분대들 촬영한 사진들, 그 다음에 뭐 지휘관들과 또 육군단 내 그 뭐 정치일군, 보일군 이런 사람들, 간부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들을 녹음한 이런 자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됐죠. 간첩으로.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니까. 그리고 군단 정치위원과 도당조직비서, 그 다음에 육군단 내 그 여성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런 육군단 내 지휘관 간부들이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를 거쳐서 군단 정치위원이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죠. 군단 정치위원은 군사재판에서 사형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군 연대장 이상 군정 간부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공개 처형됐죠. 이렇게 공개 처형됐습니다. 이 처형할 때도 제가 듣기에는 당시 총참모장 최강이었거든요. 최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한일투사 그분이 그 최강이 직접 나와서 사형 집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도 그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군이. 그러니까 최강이 직접 집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순 이후에 육군단과 전선군단들과의 이런 대대적인 교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군단 명칭도 구군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방이 있은 직후인 1996년 겨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육군단 지휘부를. 왜 육군단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나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지 시찰했죠. 가보니까 육군단 지휘부가 당시는 청진시 난안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게 주민지대에 군단 지휘부가 있다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이러고 함경북도 경성군 간모리에 우리 전군 쪽으로 이제 표준이 될 수 있는 군단 지휘부를 시범적으로 꾸려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변청년발전소, 이게 금강산 발전소로도 알려져 있죠. 그 건설을 초창기부터 맡았던 118여단, 공병 118여단입니다. 그 118여단이 동원돼서 함경북도 경성군 간모리에 구군단 지휘부를 새로 건설하게 됩니다. 지휘부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군인 사택까지 다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편의시설까지. 뭐 가족이 살자면 애들은 유치원도 가야 되고 다가소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편의시설들이. 그걸 다 이 118여단에 들어와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 시찰한 거는
1996년, 그 다음에 99년, 2006년, 이 경에 세 차례를 현시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지부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주고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 때 99년경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시찰했죠. 그리고 완전히 다 이제 그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2006년경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현시찰 왔었죠. 그래 2006년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시찰 그 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도 동행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군단 지휘부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소개했죠. 자기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군단 지휘부 간부들 앞에. 그래서 내 아들인데 앞으로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 사진은 이 구군단 지휘부와 그 사택구역들에 대한 이런 위성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면 파란 점이 있는 위치가 현재의 구군단 지휘부가 전개해 있는 곳이고요. 이 위성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군단 지휘부를 지나야 군인 사택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단 지휘부는 들어갈 때 보초소를 3개 통과해야 되거든요. 제일 1보초소 거기가 무슨 말이었나? 제가 그 가봤거든요, 그게. 무슨 12마을?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마을을 지나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외통길이거든요. 그건 빠져갈 데 없습니다. 다 산이 험하니까. 거기서 초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단지부 들어가는데 초소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는 경비중대가 지키는 거죠. 경비중대가 지키는 초소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군단지부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군단지부를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초소 하나, 보초소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보초소를 지나야 군인 사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골짜기 있고만 다 군인 사택 들어가는 데마다 보초소 다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군단 지휘부 입구에 경비초소가 있고, 군인 사택 들어갈 때도 경비초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군단 지휘부 사택에 뭐 친척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공무로 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만 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는 경우에도 출입자 명단에 다 써야 된다. 신분증 다 금을 마치고 이렇게 돼야 되죠. 대신 그 안에 사는 군인 가족들은 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주둔지 마을 이제 주둔지를 벗어나서 군단지부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 외출할 때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2차례씩 이렇게 그러니까 경성읍까지 나오는 이런 버스들이 있습니다. 버스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중교통 같은 거죠. 그건 딱 군인 가족만 탈 수 있는 겁니다. 군인 가족만 탈 수 있는. 그 버스들이 나와서 시장에 세우고, 시장도 보게 하고, 뭐 병원도 가고, 뭐 어디 다른데 일 볼 거 있으면 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군단 지휘부 안에, 거기는 경성이라면 또 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간머리에도 온천이 있거든요. 좋은 온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양어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개울에 보면 팔뚝 같은 이런 그 산천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건 진짜 자연산이죠. 그리고 그 간모리에 송이버섯이 유명합니다. 송이버섯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군단지부 가족들이 송이버섯 따서 이렇게 위아버리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투잡이라고 그러죠. 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송이버섯 따가지고 와서 또 그 수매하고, 그 다음에 또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군단 지부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군단 지부 내 군관들과 노동자들 이분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이런 그 유치원, 타가소, 고등중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앞 고등중학교 명칭이 광명선 고등중학교입니다. 제 사촌 동생들이 다 그 학교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이처럼 육군단 정치원 사건은 그 무슨 구테타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손끝에서 놀아난 부패한 장령을 처벌함으로써 전군과 전당에 경고를 울리는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북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보들을 전달하는 왈가왈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